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4번째.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밤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더구나. 심지어는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순간에 해당하는 만큼 은혜만을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했어. 세상에 네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어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써먹진 마라. 혹시 환자의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이 깨어날 시에는 너를 간단히 비웃고 잠자리 들 수도 있으니까.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에 관심을 고정시킬 수 있는 다른 유용한 방법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의 미덕이 그렇듯이 원수는 겸손을 통해서도 인간이 자신에게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라지.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 감정들도 길게 보면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것들이야. 그러니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해로울 게 없다. 인간이 계속 자기에 대한 생각에 갇히게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경멸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인간들을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우울함과 냉소주의와 잔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외려 득이지.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의견, 즉 낮은 평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환자도 물론 몇 가지 재능쯤은 가지고 있겠지.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실제로도 인간의 재능, 저들의 생각만큼 가치 있는 게 못 되지만 그건 중요한 점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자질에 대한 진실보다 평가를 더 중요하게 함으로써 미덕에 싹이 자라나는 족족 거짓과 가식의 요소를 그 중심에 주입시키는 것이지. 이 방법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 했으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뻔히 사실과 다른 걸 믿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시도가 성공할 리가 있나? 게다가 우린 인간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저 자신만 생각하도록 붙들어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원수의 전략을 예측하려면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수가 원하는 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설계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설계했을 때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기쁨으로 말이지. 원수는 결국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웃이 가진 재능을 볼 때와 똑같이 해 뜨는 광경이나 코끼리나 폭포수를 볼 때와 똑같이 자신 재능 또한 솔직하고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라는 거다.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기를 되길 바란다. 물론 인간의 동물적인 자기 사랑이야 그 작자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 하지. 하지만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이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들의 특징 때문인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그 특징이란 바로 그 작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 발 짐승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야. 따라서 원수는 인간이 나의 가치라는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종력을 기울일 게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건축가나 시인으로 폄하하려고 애쓰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위대한 건축가나 위대한 시인으로 생각한 다음 그에 대해 잊어버리는 편을 더 좋아할 거라고. 따라서 네가 환자에게 허영심이나 거짓 겸손을 불어넣으려고 들라치면
원수 편에서 즉각 사람이 자기 재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할 입장에 처한다는 건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걸 분명히 일깨우며 반격을 개시할 게다. 명예의 전당에서 자신의 서열이 정확히 몇 번째쯤 되는지 굳이 생각해 놓지 않아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 원수는 인간들이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교리 하나를 환자의 마음속에 현실화하려고 들게야. 인간들이란 스스로 창조해낸 존재가 아니며 그들 재능 역시 원수가 준 것이므로 제 머리 색깔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교리 말이지.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서 떼어놓는 것이고 내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 붙들어 놓는 것이다. 원수는 아무리 죄 문제라 하더라도 환자가 너무 깊이 천착하길 바라지 않지. 일단 회개했으면 되도록 빨리 관심을 밖으로 돌릴수록 좋아한다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